안녕하세요. 저 구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픈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픈 거. 아프다. 좋지 않죠? 자, 이제 아픈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통증이라고 하죠. 오늘은 통증과 염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왜 아플까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외부에서 온 자극이나 내부에서 온 자극이 우리 몸에 신경에 전달되면 얘가 뇌로 신호를 보내고 이 뇌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픈 겁니다. 그럼 아픈 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렇죠. 나쁘죠. 근데 원래는 좋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만든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칼로 우리를 이렇게 찌르면 통증을 못 느끼면 푹 찔러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죽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따가우면 우리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뭐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위험에 처해서 중요한 장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손상이 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제예요. 통증은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외부 및 내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만든 하나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막고, 또 아프다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자극에 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질병이나 또는 어떤 불편한 점을 우리가 야기시켰을 때 우리 몸에서도 발생하니까 그걸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면 왜 발생했는지 이제 진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고, 그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아주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신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신경은 마치 우리 그 이 내부에, 이 스튜디오 내부에 전기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선은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어요. 신경은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요. 되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굵은 선들은 이렇게 두꺼운 뭐가 이렇게 쌓여 있죠. 근데 얇은 선들은, 아주 얇은 선들은 아무것도 안 쌓여 있는 전선줄,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실험하거나 그러면 구리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신경이 굵은 신경, 가는 신경, 그 다음에 피복이 있는 신경.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초라고 그래요. 수초로 쌓여 있는 신경, 수초로 안 쌓여 있는 신경이 나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신경이 C5라고 하는 신경이에요. 이게 ABCD 할 때 C인데요. A 쪽으로 가면은 굵은 거예요. 그리고 피복이 쌓여 있고요. 이게 C 쪽으로 가면은 가늘고 피복이 안 쌓여져 있어요. 그 대신에 이 굵은 거는 전달 속도가 빨라요. 신경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가는 거는 전달 속도가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A는 1초에 100m 가요. 톡 건드리면 금방.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촉감이에요. 촉감. 이게 닿는 거는 이게 딱 닿자마자 100분의 1초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통증을 느끼게 하는 C5는 1초에 1m쯤 갑니다. 그 전달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사 맞은 적 있죠? 주사. 네. 그래서 간호사 언니가 주사 놓을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푹 찔러요? 아니요. 그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이렇게 찔르죠. 아마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톡톡톡 찌르고 이렇게 놓는 간호사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사 놓는다고 이렇게 푹 찔렀지. 왜냐하면 이걸 몰랐어요. 이거를. 그때는 저걸 몰랐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그 생리학이나 해부학이나 또는 의학이 많이 발달 안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우리 몸의 80 내지 90%가 C5라고 하는 이 가는 섬유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치 이제 가는 섬유들이 막 오다가 이게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관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경은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은 가다가 한번 끊어지고 다음 신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전기로 안 가고 화학적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다시 화학적 물질이 여기서 화학적 물질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또 전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을 통과할 때 A5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이렇게 쓱 가면 뒤에 있는 애들은 이걸 통과 못해. 얘가 자리를 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툭 부딪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고 이렇게 문지르는 이유가 내가 문지르면은 부딪혀서 느낀 통증보다 문지르는 통증이 먼저 가서 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문 효과라고 그래요. 관문 효과. 게이트 컨트롤 세어리.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혀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안마라든지 또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프면 주물러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관문 효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물론 다른 효과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는 C5라고 하는 섬유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이 자극이 전달됩니다. 전달돼서 뇌에 가가지고 이제 뇌에는 여러 개의 단계로 이제 그 전달받게 되어 있는데 중추신경 내에는 우리가 통증은 단순히 A라고 하는 통증이 온 걸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겹쳐져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아팠던 거는 나중에 더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복잡한 양상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치과에 가서 치료받으실 때 반드시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마취를 안 하고 치료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취를 하면 마취할 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의사를 괴롭히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뭐 과민 반응을 하면 의사도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마취 없이 합시다. 이거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면서 시큰시큰한 걸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큰시큰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통증들이 올 때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불필요한 우리가 자극을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 받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취하고 해주세요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이게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통증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극은 압박입니다. 압박. 이 C5들은 주로 압박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덜 아프게 하려고 하면 압박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치통을 알아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치아는 이렇게 딱딱한 구조물 안에 신경이 들어있어요. 이 신경은 말랑말랑한 젤라틴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혈액이 올라가는데 이런 데에는 부으면 어떻게 돼?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압력이 덜 생긴다고요. 근데 얘는 만약에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 이게 부어야 되는데 젤라틴 같이 생긴 게 부어야 되는데 치아가 얼마나 딱딱해. 못 붙잖아요. 그럼 압력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그 내부로 가지. 나는 부어야 되겠는데 못 부으니까 압력이 자꾸 어떻게 내부로 작용하는데 이 내부에는 C5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아프면은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치아 안에 있는 압박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가 없을 때 도움을 못 받을 때에는 이게 압박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잇몸이 부어가지고 아플 때는 뭐 할 게 없다 그러면 살짝 치아를 이렇게 뽑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올려도 통증이 덜해요. 정이 내가 막 힘들게 아픈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특히 이제 치주염 같은 거 걸렸을 땐 아주 힘을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살짝만 압박을 제거해도 통증이 덜합니다. 왜? 우리 몸에서 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 자극이 압박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열이에요. 열. 우리 화상 같은 거 입잖아.
그럼 그것도 열이 가해지면 우리 몸이 염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강한 자극이 우리가 압박, 물리적인 자극이에요. 나머지 화학적 자극들도 결국은 염증을 일으켜서 압박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 압박을 과도하게 받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5라고 하는 통증을 느끼는 대표적인 수용기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증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인 자극에 의해서 바로 뇌가 통증을 느끼는 1차 통증이 있어요. 얘는 되게 진단하기도 쉬워요. 꼭 와서 이제 아프다고 이제 병원에 왔어요. 왜 아프냐?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진 거니까 어디 다쳤는지 금방 알잖아. 근데 이런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인지 모르게 CRPS라고 하는 진단명이 있는데요. 이게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어디든지 건드리면 막 아픈 거야. 그래서 옷도 잘 못 입어요. 그러니까 홀랑 벗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옷만 입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얘가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통증이 왜 그렇게 되냐면 뇌가 어떠한 자극을 A라는 자극을 A로만 받아들이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증이 자꾸 누적되면서 뇌의 기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다른 자극을 통증이 아닌 자극도 통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나쁜 걸로 반응돼요. 그런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차적으로 내가 다친 데에서만 통증을 느끼면 굉장히 좋은데 저런 복잡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통증이 있어요. 2차 통증이. 이 2차 통증은 그 원인이 발생한 데에서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데에 통증을 발현시켜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맹장에 염증이 생기면 맹장의 오른쪽 하복부에 있는데 이 오른쪽 하복부가 바로 아프면 쉽게 맹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이게 꼭 여기서 아프기 시작을 안 하고 배꼽 근처에서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흉통이 생길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이쪽 심장에 있는 부위가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 가운데가 벌어지는 것처럼 아픈 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겨드랑이나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무슨 엉뚱한 치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적기의 치료를 못 받게 되니까 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통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가 진단할 수 없는 통증도 많이 존재하니까 그 2차 통증 때문에라도 우리는 통증이 발생했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전문가한테 우리가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증은 우리 몸의 경고 사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좋은 기능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통증이 간단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자면 치과에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은 뇌신경이 12쌍이 있는데 그중에 5번째 뇌신경이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은 크게 3줄기로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감각, 여기 치아에 있는 부위에 감각을 하는 게 이제 하치조 신경, 아래턱 같은 경우에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치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치아가 다 아픈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잘 모르는 시절에는 이를 다 뺐어요. 치료하다 안 되면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또 아파요 그러면 그 옆에 거 또 빼고 그래서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이 3차 신경통으로 인해서 절반의 치아를 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어요. 왜?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3차 신경통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부터는 특정한 양상의 통증이 왔을 때 이거 3차 신경통일 수도 있구나 하고 정확한 진단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적 진단을 떠나서 신경과적 진단이나 신경외과적 진단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치료를 해가지고 우리 몸을 손상을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이 있고 또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 뇌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요. 또 원인이 되는 부위하고 우리가 느끼는 부위하고 다른 2차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게 복잡하다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통증이 아닌 자극을 줘도 우리가 통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는 분명히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뇌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니 같은 거를 빼러 치과병원에 가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마취하고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랑니 같은 거를 우리가 뽑으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약 빼고 약 먹잖아요. 그죠? 약 빼고 보통 3일 내지 일주일 약 먹는데 빼고 약 먹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픈 만큼 아파야 돼. 근데 빼기 전에 약을 먹으면 훨씬 덜 아파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염증과 더불어서. 자, 그럼 통증하고 염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인플라메이션 영어로. 이게 플레임이 들어있어요. 불꽃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은 열이 나죠. 붓고. 그래서 염증의 3대 반응, 4대 반응이 있는데 염증의 3대 반응의 1번은 빨개지는 거예요. 빨개져요. 왜 빨개져요? 혈액을 글로 모으기 때문에 빨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어요. 아까 얘기했죠? 붓는다고.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혈관이 느슨해지면서 삼출액, 혈관 바깥으로 자꾸 삼출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버, 열이 발생하고요. 페인, 4대 반응 그러면 통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이게 빨갛게 되고 붓고 열나고 아파요. 그래서 염증과 통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왜 이 염증이 생기면은 붓느냐 이런 게 생기느냐 하면 세포가 지난번에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세포가 우리 몸은 60에서 7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막이 손상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성분이 세포막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 아라키도닉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고 세포막에서 얘네들이 이제 다양한 염증성 물질이 되는데 이 염증성 물질이 되는 중간에 여기를 차단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서 드시는 진통제예요. 근데 이미 염증성 물질, 통증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 거는 얘가 C5에 자극하는 거는 못 막아요. 이미. 근데 요거를 못 만들게 하는 거는 뭐예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빼면서 이게 뾰족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를 흔들고 그다음에 집게를 이용해서 막 흔들어서 빼는 거죠. 안 흔들면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도 여기 딱 박혀 있는 걸 그냥 이렇게는 못 빼잖아요. 요를 얘를 어떻게 툭툭툭툭 이게 쳐서 흔들리게 한 다음에 느슨하게 만들어서 빼잖아요. 이를 빼는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치아를 이렇게 흔들어야 될 때 흔들면서 조직을 막 이렇게 찢는 거예요. 치아가 뼈에 가서 붙어있는 인대를 이렇게 찢어서 얘가 이제 느슨하게 만들어야 그다음 집게를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할 때 막 옆에 있는 인대도 찢어지고 잇몸도 찢어지고 심지어는 뼈도 약간은 부서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이 이 세포막의 손상을 지금 막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막에서는 이미 뭘 만드냐 하면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만들고 이 다양한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근데 미리 약을 먹으면 이를 빼기 전에 미리 약을 10시간, 5시간 전에 약을 먹고 우리 몸 안에다가 이걸 못 만들게 하는 환경을 만들면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약을 미리 먹고 빼는 거하고 나중에 먹는 거하고는 실컷 이거 다 만들어서 얘 없어질 때까지는 아픈 거예요. 내가 빼는 동안에 막 만든 거는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별로 먹어도. 근데 미리 먹으면 내가 막 이를 빼는 그런 치료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통증과 염증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 그 구강 내에서 사랑니를 발치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빼고 나서도 고생을 덜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급성. 근데 우리 몸의 질환은 급성만 있는 게 아니라 만성이 있죠. 그래서 급성하고 만성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내가 설명할게요. 급성 염증과 이제 만성 염증에 대해서. 바로 손상받은 즉시 우리 몸이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백혈구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여기 감염이 되는 것도 맞고 염증의 기본적인 목적은 손상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염증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염증은 우리 몸에서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작용, 통증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손상을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염증이 안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바깥에서부터 다치기도 하고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상을 주게 되니까. 근데 걔네들은 왜 손상을 줄까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살기 위한 투쟁이죠. 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반드시 손상이 생기는데 이 손상이 염증을 거치지 않으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은 손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반응인데 그걸 제때 우리가 해결을 못하게 되면 만성으로 갑니다. 만성으로 가면 반응이 달라져요. 동원되는 예를 들어서 세포들도 달라지고 또 하나는 급성 통증은 아까 C5에서 뇌로 가가지고 뇌가 그 요거에 의한 자극에 반응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아픈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3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만성이에요. 그럼 그건 이미 무릎에서 만약에 3년을 아팠다 그러면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뇌의 기억이 이제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한번 컴퓨터에 감염되면 키면 또 작동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뇌 안에서도 이 기억이 계속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도 통증이 잘 안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증을 제어하는 데에는 약물로만은 안 되고 이런 특수한 기계들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스캐너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이 스캐너라고 하는 거는 셀프 컨트롤드 에너지 뉴로 어댑티브 리액션이라고 하는 생명 현상을 조절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저 스캐너라고 하는 말이. 근데 저걸 피부를 통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물질들을 제어하는 자연 치유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나 또는 진통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염증과 통증에 의해서 반응을 할 때 그를 치료하는 방법이 약물을 쓰는 방법과 약물을 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이유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 약물이 소화기를 해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진통제나 항생제는 적기에 최소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거 이외에 평상시에 생활습관,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거나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거나 손상을 적게 주거나 또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로 우리가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과 통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턱대고 함부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해서 우리 몸을 교란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증과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